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꽤 여러분들은 똑똑하시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될 시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은 똑똑한 소비자이시니까 제 영상을 잘 듣고 또 행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22,800불에서 28,800불 사이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습니다. 사지 마세요. 충분히 너무 많이 사셨잖아요. 지금 사는 얘기 아닙니다. 제 영상은 사라 방송이 아닙니다. 지켜라 방송인 거 아시죠 다들? 어쨌든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은 19,735불, 그 전 5개월 대비 9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꽤 큰 가격 성장을 보였죠. 그리고 2018년 엄청난 폭락을 했죠. 3,270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BTC를 줍줍했던 시기 같아요. 이 시기가 꽤 괜찮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거의 350에서 450 사이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줍줍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냥 줍줍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019년 6월 13,900불, 그리고 다시 2020년 3월 엄청난 또 하락을 했죠. 3,881불 올라갔다 떡락, 다시 또 올라갔다 떡락, 그리고 2021년 상상할 수 없는 금액까지 상승을 했죠. 2020년 3월 대비 2021년 11월 1644%, 참 경이로운 상승이었습니다. 어쨌든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해였죠. 그리고 2022년 11월, 작년 11월이죠. 17,330불, 15,900불 정도까지 빠졌었죠. 그리고 다시 2023년 1월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서 최근 32,000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9월 비트코인 가격은 25,900불.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큰 차이가 있죠. 작년에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악재를 뿌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떨치려는 그 누군가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매집, 개미들을 다 던지게 하고 그들의 공격적인 매집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때 블랙록의 레디핑크가 비트코인을 인정했다. 참 시간이 요렇게 흘렀지만 가격으로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블랙록이 저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를 이끌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결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발표도 참 의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 보셨던 가격 추이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차트적, 데이터적, 수치적 분석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이벤트들이 많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떡상시킬 수 있는, 투더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가격 추이로 봤을 때 2023년에서 2030년까지의 가격 살짝 궁금하시죠? 딴 걸 떠나서 오늘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3,500만원 정도 하는 비트코인을 하나를 가졌을 때 2030년에 그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거는 여러 각도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2023년 말 비트코인은 36,000달러, 그리고 2024년 47,000달러, 25년 69,000달러, 그리고 2030년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3,500만 원을 써서 7년 뒤에 4배 정도 상승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1억 4천 정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도처에 깔려 있죠. 사방에 그냥 폭발할 수 있는 지뢰밭을 걷고
먹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블랙록, 피델리티 얘네들이 인정했다. SEC에 요구를 했다. SEC가 쉽게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표현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주요 걸림돌,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 항상 이야기 나왔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POW,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은 채굴 방법이 비효율적인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건설회사를 하고 공기업에 특정 건물 하나를 짓겠다고 입찰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 회사가 동시에 입찰을 하죠. 가장 낮은 금액을 쓴 건설 회사가 입찰에 성공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물을 짓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입찰을 합니다. 채굴장에서, 채굴회사에서. 그런데 짓기 전에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지어놓고 건물을 다 짓고 입찰을 합니다. 건물을 짓기를 원했던 곳에서는 가장 빨리 잘 지어진 건물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건물들은 그냥 그대로 건물을 다시 허물겠죠. 인건비, 원자재,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건물을 다 지었는데 선택받지 못하면 건물을 다시 허문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이 행위를 10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기에도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걸 직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포브스 기사에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노르웨이 전체 국가보다 연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전통 금융회사에서 쏟아내는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더 낮은 소모비가 들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양보다 현대 금융에서 쏟아내는 탄소 배출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은 디파이는 하루라도 빨리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프로토콜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다. 시스템의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오는 코인이 XRP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XRP는 디파이, NFT까지 모두 섭렵을 하려고 하죠.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기관, 은행에서 XRP를 땡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채굴 방식은 굉장히 구닥다리죠. 10분에 한 번씩 그렇게 지었던 성들을 허물고 다시 또 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 중에 하나만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건 좀 무리죠. 1MB짜리 이 데이터 쪼가리 안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담기란 매우 빡세죠. 그래서 거래 지연, 거래 대기 건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좋지만 쓸모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코인의 미래는 교환 매체가 되는데 달려있다. 이미 전세계 15,000개 이상의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수락하는 판매자는 더 빠른 거래 속도, 더 낮은 수수료, 국경 간 결제를 원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다. 높은 수수료, 그리고 처리 속도가 너무 늦다. 6 컨펌,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되고 그 뒤로 5개의 블럭이 생성이 돼야만 이 블럭에 대한 참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잘 할 수 있는 놈이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빠른 거래 속도, 낮은 수수료, 국경 간 결제, 요렇게 제가 써놨죠. 자, 어쨌든 그러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상징성이죠. 상징성. 제 생각에는 그래요. 상징성. 의미가 크죠. 최초의 자동차가 비쌀까요? 아니면
테슬라가 더 비쌀까요? 사람들은 어떤 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까요? 최초의 자동차는 한 대뿐이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어쨌든 수요가 있는 만큼 계속 만들 수 있죠. 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는 계속 진화를 하죠. 성장을 하죠. 발전을 하죠. 사람들의 필요성에 맞게, 수요에 맞게. 그리고 대중성을 띄워야 되겠죠. 자, 또 생각나시죠? 어떤 놈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XRP가 갖고 있는 가치는 최초의 자동차는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XRP일 수 있겠죠. 조금 정리가 되시죠?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요 데이터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유틸리티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너무 늦었을까?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보았다. 저도 전문가인가요? 그렇게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아주 미약한, 힘이 없는 유튜버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해하고 많은 걸 깨우치긴 했습니다. 아, 요놈이 결국 미래구나 라는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제 영상의 모든 근원은 어쨌든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어쨌든 비트코인 전문가라는 이 집단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집단입니다.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자, 갤럭시 인베스트먼트 CEO 마이클 로버그라츠는 살짝 부정적인 이야기를 최근 했었죠.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건지 꽤 의심스럽다. 그 이유는 어쨌든 탈중앙화 그리고 중앙화의 차이겠죠.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개념이다. 굳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미들맨, 중재자들이 필요하지 않다. 다이렉트 거래, 직접 거래, P2P 거래를 선호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부자인 자 그리고 새롭게 부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서 새로운 대중의 빅데이터를 원하죠. 그들은 진짜 대중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걸 바라고 있는가, 결국 이 대중의 편에 서서 그곳으로 따르겠죠. 근데 뭐 점점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마이클 러버그라츠는 지금 비트코인이 꽤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누나, 요분은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트위터의 공동 창립자 잭 도로시, 비트코인이 모든 것을 바꾼다. 세계는 궁극적으로 단일 통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비트코인이다. 제 생각은 좀 다르죠.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 왜 화폐가 될 수 없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비트코인과 현대 금융 시스템 사이에 새로운 에스크로를 걸어서 그 처리를 빨리 해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 중재기관을 굳이 왜 비자 카드 두고 BC 카드 두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할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의 탄생 비화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접근성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신뢰하자, 우리끼리 인정하자, 요건데,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받겠다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신뢰자를 끌어들이고 있죠. 미들맨을 끌어들이고 있죠. 이런 형태로는 절대 암호화폐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은 그러겠죠. 그냥 BC카드 쓰자, 비자카드 쓰자, 수수료가 싼 것도 아니고 결제가 빠른 것도 아니고 왜 비트코인을 또 한 번 그 사이에 넣어서 결제 처리를 하려고 하냐. 대중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 단일 통화도 좋지만 결국 대중성, 확장성, 수요성이 없으면 요게 될 수 없습니다. 단일 통화는, 단일 화폐는 제가 또 이야기 드리지만 요거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어떤 놈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뭐 자꾸 미는 코인이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결정적 이벤트가 곧 다가오고 있죠. 반감기.
비트코인은 4년마다 한 번씩 10분마다 이루어지는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담을 수 있는 이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개수를 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50개 조점 비트코인을 25개로 줄였고 25개로 조점 비트코인을 12.5개로 줄였고 지금은 6.25개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이때가 오면 이제 3.125개로 줄이겠죠. 이렇게 코딩을 해놨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4년에 한 번씩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개수를 반으로 줄여놨다. 어쨌든 역사적 주기의 반복,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항상 떡상을 했었다. 뭐 그러겠죠. 당연하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을 하겠죠.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비트코인 토큰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든다. 2012년 반감기 이후에는 500% 상승, 2016년에는 280% 상승, 2020년 반감기 때는 500% 상승을 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에서 내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최고 분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2024년 반감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지금 비트코인 하나를 사서 3,500만 원에 사서 1억 7천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XRP 사지 마세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 열받기 때문에 꼭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비트TV의 말을 어떻게 듣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흘겨 듣지만 또 다른 그 누군가는 뭘 합니까? 실행을 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 가는 게 훨씬 빠르다. BTC 1억보다 XRP 1만. 자, 어쨌든 비트코인도 사지 마시고 XRP도 사지 마세요. 사셔가지고 징징대지 마시고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는 그냥 흘겨 듣지만 그 누군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그런 거 있죠. 나는 퍼즐을 굉장히 잘 맞춰.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좋아. 그래서 난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죠. 착각이죠. 퍼즐은 그냥 퍼즐일 뿐이죠. 공부하는 머리는 따로 있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들으시고 안도감은 생길 수 있죠. 편안함은 생길 수 있죠. 충분히 퍼즐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통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XRP든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를 샀어요. 퍼즐은 잘 맞췄어요. 그런데 퍼즐을 잘 맞추는 머리와 공부를 잘하는 머리는 분명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광고 좀 봐주세요. 너무 건너뛰기 누르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퍼즐만 잘 맞추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로 땡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꽤 여러분들은 똑똑하시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될 시기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은 똑똑한 소비자이시니까 뭐 제 영상을 잘 듣고 또 행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22,800불에서 28,800불 사이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습니다. 사지 마세요. 충분히 너무 많이 사셨잖아요. 지금 사는 얘기 아닙니다. 제 영상은 사라사라 방송이 아닙니다. 지켜라 방송인 거 아시죠 다들? 어쨌든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은 19,735불
그 전 5개월 대비 9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꽤 큰 가격 성장을 보였죠. 그리고 2018년 엄청난 폭락을 했죠. 3,270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BTC를 줍줍했던 시기 같아요. 이 시기가 꽤 괜찮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거의 350에서 450 사이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줍줍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냥 줍줍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019년 6월 13,900불, 그리고 다시 2020년 3월 엄청난 또 하락을 했죠. 3,881불 올라갔다 떡락, 다시 또 올라갔다 떡락, 그리고 2021년 상상할 수 없는 금액까지 상승을 했죠. 2020년 3월 대비 2021년 11월 1644%, 참 경이로운 상승이었습니다. 어쨌든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해였죠. 그리고 2022년 11월, 작년 11월이죠. 17,330불, 15,900불 정도까지 빠졌었죠. 그리고 다시 2023년 1월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서 최근 32,000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9월 비트코인 가격은 25,900불.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큰 차이가 있죠. 작년에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악재를 뿌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떨치려는 그 누군가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매집 개미들을 다 던지게 하고 그들의 공격적인 매집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때 블랙록의 레디핑크가 비트코인을 인정했다. 참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가격으로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블랙록이 저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를 이끌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결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발표도 참 의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 보셨던 가격 추이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차트적, 데이터적, 수치적 분석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이벤트들이 많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떡상시킬 수 있는, 투더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가격 추이로 봤을 때 2023년에서 2030년까지의 가격 살짝 궁금하시죠? 딴 걸 떠나서 오늘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3,500만원 정도 하는 비트코인을 하나를 가졌을 때 2030년에 그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거는 뭐 여러 각도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2023년 말 비트코인은 36,000달러, 그리고 2024년 47,000달러, 25년 69,000달러, 그리고 2030년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3,500만 원을 써서 7년 뒤에 4배 정도 상승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1억 4천 정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도처에 깔려 있죠. 사방에 그냥 폭발할 수 있는 지뢰밭을 걷고 있죠. 그리고 그 반대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블랙록, 피델리티, 얘네들이 인정했다. SEC에 요구를 했다. SEC가 쉽게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표현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주요 걸림돌,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 항상 이야기 나왔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POW,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은 채굴 방법이 비효율적인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건설회사를 하고 공기업에 특정 건물 하나를 짓겠다고 입찰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 회사가 동시에 입찰을 하죠. 가장 낮은 금액을 쓴 건설회사가 입찰에 성공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물을 짓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입찰을 합니다. 채굴장에서, 채굴회사에서. 그런데 짓기 전에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지어놓고 건물을 다 짓고 입찰을 합니다. 건물을 짓기를 원했던 곳에서는 가장 빨리 잘 지어진 건물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건물들은 그냥 그대로 건물을 다시 허물겠죠. 인건비, 원자재,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건물을 다 지었는데 선택받지 못하면 건물을 다시 허문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이 행위를 10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기에도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걸 직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포브스 기사에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노르웨이 전체 국가보다 연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전통 금융회사에서 쏟아내는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더 낮은 소모비가 들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탄소가 배출되는 양보다 현대 금융에서 쏟아내는 탄소 배출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은 디파이는 하루라도 빨리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프로토콜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다. 시스템의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오는 코인이 XRP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XRP는 디파이, NFT까지 모두 섭렵을 하려고 하죠.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기관, 은행에서 XRP를 땡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채굴 방식은 굉장히 구닥다리죠. 10분에 한 번씩 그렇게 지었던 성들을 허물고 다시 또 성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 중에 하나만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건 좀 무리죠. 1MB짜리 이 데이터 쪼가리 안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담기란 매우 빡세죠. 그래서 거래 지연, 거래 대기 건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좋지만 쓸모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코인의 미래는 교환 매체가 되는데 달려있다. 이미 전세계 15,000개 이상의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수락하는 판매자는 더 빠른 거래 속도, 더 낮은 수수료, 국경 간 결제를 원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다. 높은 수수료, 그리고 처리 속도가 너무 늦다. 6 컨펌,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되고 그 뒤로 5개의 블럭이 생성이 돼야만 이 블럭에 대한 참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잘 할 수 있는 놈이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빠른 거래 속도, 낮은 수수료, 국경 간 결제, 요렇게 제가 써놨죠. 자, 어쨌든 그러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상징성이죠. 상징성. 제 생각에는 그래요. 상징성. 의미가 크죠. 최초의 자동차가 비쌀까요? 아니면 테슬라가 더 비쌀까요? 사람들은 어떤 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까요? 최초의 자동차는 한 대뿐이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어쨌든 수요가 있는 만큼 계속 만들 수 있죠. 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는 계속 진화를 하죠. 성장을 하죠. 발전을 하죠. 사람들의 필요성에 맞게, 수요에 맞게, 그리고 대중성을 띄어야 되겠죠. 자, 또 생각나시죠? 어떤 놈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XRP가 갖고 있는 가치는 최초의 자동차는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XRP일 수 있겠죠. 조금 정리가 되시죠?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이 데이터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유틸리티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너무 늦었을까?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보았다. 저도 전문가인가요? 그렇게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아주 미약한 힘이 없는 유튜버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해하고 많은 걸 깨우치긴 했습니다. 아, 요놈이 결국 미래구나 라는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제 영상의 모든 근원은 어쨌든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어쨌든 비트코인 전문가라는 이 집단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집단입니다.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자, 갤럭시 인베스트먼트 CEO 마이클 로버그라츠는 살짝 부정적인 이야기를 최근 했었죠.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건지 꽤 의심스럽다. 그 이유는 어쨌든 탈중앙화 그리고 중앙화의 차이겠죠.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개념이다. 굳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 미들맨, 중재자들이 필요하지 않다. 다이렉트 거래, 직접 거래, P2P 거래를 선호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부자인 자 그리고 새롭게 부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서 새로운 대중의 빅데이터를 원하죠. 그들은 진짜 대중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걸 바라고 있는가, 결국 이 대중의 편에 서서 그것으로 따르겠죠. 근데 뭐 점점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마이클 러버그라츠는 지금 비트코인이 꽤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캐시오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누나, 요분은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트위터의 공동 창립자 잭 도로시, 비트코인이 모든 것을 바꾼다. 세계는 궁극적으로 단일 통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비트코인이다. 제 생각은 좀 다르죠.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결제하는 곳이 그렇게 많은데 왜 화폐가 될 수 없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비트코인과 현대 금융 시스템 사이에 새로운 에스크로를 걸어서 그 처리를 빨리 해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 중재 기관을 굳이 왜 비자 카드 두고 BC 카드 두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할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의 탄생 비화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접근성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신뢰하자, 우리끼리 인정하자, 요건데,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받겠다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신뢰자를 끌어들이고 있죠. 미들맨을 끌어들이고 있죠. 이런 형태로는 절대 암호화폐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은 그러겠죠. 그냥 BC카드 쓰자, 비자카드 쓰자, 수수료가 싼 것도 아니고 결제가 빠른 것도 아니고 왜 비트코인을 또 한 번 그 사이에 넣어서 결제 처리를 하려고 하냐. 대중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 단일 통화도 좋지만 결국 대중성, 확장성, 수요성이 없으면 요게 될 수 없습니다. 단일 통화는, 단일 화폐는 제가 또 이야기 드리지만 요거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어떤 놈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뭐 자꾸 미는 코인이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결정적 이벤트가 곧 다가오고 있죠. 반감기. 비트코인은 4년마다 한 번씩 10분마다 이루어지는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담을 수 있는 이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개수를 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50개 조점 비트코인을 25개로 줄였고, 25개로 조점 비트코인을 12.5개로 줄였고, 지금은 6.25개,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이때가 오면 이제 3.125개로 줄이겠죠. 요렇게 코딩을 해놨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4년에 한 번씩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개수를 반으로 줄여놨다. 어쨌든 역사적 주기의 반복,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항상 떡상을 했었다. 뭐 그러겠죠. 당연하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을 하겠죠.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진입
반은 새로운 비트코인 토큰의 양이 줄어들 것이다.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든다. 2012년 반감기 이후에는 500% 상승, 2016년에는 280% 상승, 2020년 반감기 때는 500% 상승을 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에서 내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최고 분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2024년 반감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지금 비트코인 하나를 사서 3,500만 원에 사서 1억 7천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XRP 사지 마세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 열받기 때문에 꼭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비트TV의 말을 어떻게 듣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흘겨 듣지만 또 다른 그 누군가는 뭘 합니까? 실행을 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 가는 게 훨씬 빠르다. BTC 1억보다 XRP 1만. 자, 어쨌든 비트코인도 사지 마시고 XRP도 사지 마세요. 사셔가지고 징징대지 마시고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는 그냥 흘겨 듣지만 그 누군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그런 거 있죠. 나는 퍼즐을 굉장히 잘 맞춰.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좋아. 그래서 난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죠. 착각이죠. 퍼즐은 그냥 퍼즐일 뿐이죠. 공부하는 머리는 따로 있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들으시고 안도감은 생길 수 있죠. 편안함은 생길 수 있죠. 충분히 퍼즐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통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XRP든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를 샀어요. 퍼즐은 잘 맞췄어요. 그런데 퍼즐을 잘 맞추는 머리와 공부를 잘하는 머리는 분명 다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광고 좀 봐주세요. 너무 건너뛰기 누르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퍼즐만 잘 맞추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로 땡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